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욱 부장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 역량 강화 강의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온으로 인한 온열 질환과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과 사람은 기온, 기류, 습도 및 복사열 등에 따른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37도씨 정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볼 때 체온은 신체 대사에 따른 생화학적 열 생산,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증발에 따른 열 손실, 대류와 전도에 따른 열 이동과 복사열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 몸의 시상 하부에 위치한 체온 조절 중추를 통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땀을 내거나 열 생산을 억제하는 등 조절을 합니다. 날씨 또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신체는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온열 질환이 발생되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열로 또는 직조기 등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사열에 의한 고온 스트레스가 발생됩니다. 특히 용광로와 같이 전신 보호의를 입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땀 증발이 안 되므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공기 흐름에 의한 열 손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고온 다습에 의한 고온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이 많이 나며 말초혈관이 확장되는 등 즉각적인 생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이 누적되면 고온 순화 단계로 발전되게 됩니다. 고온 순화 단계에 접어든 근로자는 순환되지 않은 사람보다 열을 배출시키고 견디는 힘이 다소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고온 스트레스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고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 2주가량의 적응 기간을 두고 작업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온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경우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는 온열 질환을 겪게 되고 특히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그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신체가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어 체온이 상승할 경우 뇌로부터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 끝부분의 혈액량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어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온열 질환은 크게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탈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열을 발산시키는 체온 조절 기전에 문제가 생겨 심부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 증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식장애, 고열, 비정상적 활력 징후, 고온 건조한 피부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100% 사망하며 치료가 되더라도 체온이 43도씨 이상인 때에는 약 80%, 43도씨 이하인 경우 약 40%의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우선 의복을 벗기고 선풍기 등을 틀어 몸 주위의 공기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작은 물방울을 신체에 골고루 떨어뜨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응급 조치로는 기도 확보, 호흡 확인, 순환 확보 등의 순으로 조치합니다. 열사병은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이므로 주변에 체온이 높으나 땀을 흘리지 않고 정신이 분명하지 않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발견되는 경우 체온을 낮추며 응급 조치를 하는 한편 응급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병이란 열탈진이라고도 불리며 날씨나 작업 여건에 따라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을 부족하게 되는 경우 발생됩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여러 날 계속 겪게 되는 경우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고온 작업장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는 미숙련자에게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심한 갈증, 쇠약, 구토감, 두통, 어지럼증, 혼돈 등의 상태가 발생되며 체온은 다소 높지만 38.9도씨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근로자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휴식시키며 염분과 수분을 보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회복되면 최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열경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수분만 보충할 때 체내 염분이 부족하여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요 증상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에 1에서 3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격렬한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피부는 습하고 차가우며 경련이 오는 부위는 근육은 경직되어 당구공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경련 발생 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휴식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생리식염수를 마시게 합니다. 작업에 복귀하기 하루에서 3일간 정도는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증은 고온, 고열의 환경에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땀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 수분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하여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이스박스나 보냉 물통 등을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시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농업이나 어업 등 뜨거운 야외에서의 작업은 온열 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의 안전한 구조물이나 그늘막을 활용하여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식입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절하여 일 최고 기온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열 피로가 지나치게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3대 원칙 외에도 아이스 조끼나 아이스팩 등의 보냉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가 작업자를 수시로 살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온 환경은 신체적 영향도 심각하지만 집중력 저하, 짜증, 피로감 등 정신적인 영향도 있으며 정신적인 영향에 따른 넘어짐, 끼임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3도씨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 폭염이라고 하며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경우 건설 현장 근로자, 주차 안내원 등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을 세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에 관하여는 각 나라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삐끗하는 경우,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체에 베이거나 찔려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 뜨거운 물체나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화상, 중독 등이 발생되는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직업성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란 이러한 환자들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더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는 것부터 의학적인 처치까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돌봐서 부상이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연락,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전문 처치는 직업적 손상을 당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사슬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 응급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장비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에 대한 상태 파악을 하고 조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진 경우 등의 긴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파악은 먼저 의식이 있는지,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호흡이나 맥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악 결과에 따라 기초적인 지혈,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연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할 때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위치, 환자의 상태 등을 알려 환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물이나 소지품 등 현장에 대한 보존이나 관찰 결과 등의 정리 기록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반응이 없는 경우, 최초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온 몸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심장이 마비되는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혈액 공급이 4에서 5분간만 중단되어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는 발견, 신고, 가슴 압박 30회, 호흡 확인, 가슴 압박 반복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발견한 경우 먼저 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이때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는지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반응이 없고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정확히 지목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하면 대부분 머뭇거리기 때문에 한 명을 명확하게 지목하여 단호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 먼저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고 환자의 가슴 중앙, 즉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뒷부분을 댑니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는 않아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이 5에서 6cm 정도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압박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소리를 내어 세면서 하고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된 이후 다시 압박하는 리듬으로 합니다. 최초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 이후나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회복된 경우 환자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한번 호흡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심정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만약 호흡이 다시 멈췄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실시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것과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는 것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활용법도 미리 익히고 활용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열 질환과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운 날씨나 작업 여건에 따른 온열 질환의 경우 쓰러진 사람이 땀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열사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익혀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